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8월 1일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유수와 같습니다. 고고TV는 요새 유튜브만 찍는 관계로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요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주일과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 모르고 삽니다. 참으로 고고TV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을 물리치는 그날까지 문재인이가 쫓겨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는 그날까지 고고TV는 고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영상은요, 윤희숙이가 난리가 났죠. 어제부터 그죠? 윤희숙의 레전드 5분 연설 해가지고 부동산 악법에 대해서 질타하는 본회의 장면 난리가 났죠. 신여성의 탄생이고 신열사의 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윤희숙의 탄생은 무기력하고 쓰러져가던 미래통합당을 살렸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지금 이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 타도, 문재인 파면, 더블당은 독재당, 문재인은 독재자, 문재인과 176개의 개 하는 실검 체인지 운동을 하는 주도자가 평범한 주부다 하는 내용인데요. 미래통합당에 문제가 많은 거 맞아요. 근데 고고TV는 보수 우파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기 때문에 저쪽만 비판을 하는 것이지, 미래통합당도 자체 비판에 아직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김종인 대표가 온 지가 100일이 지났는데 안 바뀌어요. 그만큼 토 세력이 또아리를 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초선 의원인 윤희숙이가 나왔죠. 그죠? KDI 연구원 출신 서초구학. 윤희숙이가 지금 어제 오늘 아마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계속 윤희숙의 레전드 영상이 돌려볼 겁니다. 국민들이 돌려볼 거예요. 그죠? 그럼 윤희숙은 신투쟁가 제대로 된 참 보수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고, 아하, 미래통합당도 이런 여성이 있었구나,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구나, 이런 여성이 초선 의원이라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고 고달팠으면은, 또 얼마나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으면은 윤희숙의 5분 연설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이런 것이죠. 난리가 났죠. 지금 인터넷에서. 윤희숙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검 챌린지 주도를 하는 주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뭐 오늘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후겠죠. 촛불 집회까지 하는데,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니까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렸으니까 국민들이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평범한 국민들이 지금 악법에 분노하는 거죠. 문재인의 몰락, 문재인의 악법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데, 오늘 여의도 광장에서 평범한 국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이 집회를 한다 그래요. 토요일인데 국회 열지 않는 것이 여의도 광장으로 가겠다는 소리인데요. 인원을 좀 많이 모아보자. 첫 번째 이야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태극기 세력하고 섞이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조세 저항 집회를 하니까 갈 수 있는 분은 많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신발 한번 하늘로 던지고 오시죠. 뭐. 그죠? 이 챌린지 주도자는 좀 이따 얘기하고, 윤희숙이가 무기력한 미래당을 살렸다.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악법을 만듭니까? 전세 제도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도 없는 특이한 제도며, 고성장 시대의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전세 제도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됐고, 내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민주당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에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하여 전년 대비 30% 올랐고, 1년 있다가 다시 25% 올랐다. 즉, 2년 만에 상가 임대차법을 올려버리고, 상가 임대차법이 아니라, 전세 계약을 2년으로 연장을 하니까 2년 만에 55% 올랐다. 그런데 이번에 55%로 묶어놨으니 지금 이자율도 2%안 된다고 집주인들은 호소를 한다. 내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딸에 들어와서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거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 할 거다.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1000만의 인구가 삶을 유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것을 법이라고 달랑 만드느냐? 축소도 안 하고 축조 심의도 없이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르도록 기여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민들 네티즌들은 눈물이 났다. 속이 뻑 뚫린다. 국토부 장관을 날려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죠. 떴어요. 윤희숙이 떴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와야 돼요. 근데 윤희숙이가 한 말이 뭐 크게 그죠? 뭐 다른 미래통합당 애들이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떴을까요? 미래통합당 기본적으로 고리타분한 60대, 70대들 영남, 충청 그 세력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원이 4선, 5선 의원이 이런 말 했으면은 국민들은 관심을 안 가질 텐데 40대, 이 사람 70년생이에요. 윤희숙이가 40대 후반,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49이니까 40대 후반인 윤희숙이가 초선 의원이 이렇게 내질른 거에 대해서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 미래통합당은 저런해야 돼.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요번에 윤희숙이가 이틀 동안 그죠? 네이버에서 난리가 났으므로 미래통합당에 지대한 공을 미쳤다. 윤희숙 이 말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은 기사회생에 들어갔다 하고 평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검 챌린지를 주도한 그것을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는데 주보였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네 거냐? 민주당 독재당, 민주당과 176개의 개들. 이 실검 챌린지를 주도한 단체는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강제로 악법을 만들어 버리고, 그죠? 취득 소득 중부세를 올려 버리고, 그 취득 중부세 말이죠. 올 가을에 아비규환이 난다니까요.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반란이 일어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걸 그대로 문재인이가 이 악법을 한 걸 시행하면은 아니 집안을 가지고 어떻게 몇천만 원 세금을 내? 수입도 없는데 뭐 나는 6억 이하니까 괜찮아? 웃기지 마. 운빠들. 6억 이하들도 곧장 너희들도 타격받아. 아니 부자를 쥐어짜봐야 얼마나 쥐어짤 건데 얘네가 만나는 게 하는 게 부자가 0.3%분한테 0.3%한테만 걷어요. 0.5%한테만 걷어요. 1%한테만 걷어요. 그래 99%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럴 때 고고티브에는 좀 지역 가라 이러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지금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돈들. 뉴딜 그 뉴딜은 말이죠. 그 악몽일 거야.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4대강은 그린 뉴딜에서 4대강을 하나 건졌잖아. 근데 문재인이가 쓰는 돈은 전부 다 허공에 뿌리는 돈이야. 사기업에서 다 하는 돈이에요. 제가 숟가락 얹었는데 회방 넣는 법이라니까 뉴딜법이라는 게 문재인이가 하는 게 길어지니까 다음을 할게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 6.17 피해자 모임 대표 강모 씨는 우리는 순수한 시민 모임이고
우리 생존과 관계되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였고 어떤 정당과도 연계점이 없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린 실검 체인지를 통해서 위헌 소송, 가도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이 강 씨가 챌린지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국민이고 부동산 사항과 관련해서 모인 단체지만은 다소 정치적인 이벤트로 문구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초반에 법안 반대한다, 김현미 경지라고만 하니까 정부가 너희 지금 똥 싸고 있냐고 무시하더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노예하려고 한다. 이 강 씨가 국회의원들이 이 더블당 애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노예하려고 한다. 그래서 전 국민이 공감하는 검색으로 해야 정부도 압박을 받는다. 국민 전체를 계몽시켜야 되겠구나 싶었다. 단순히 집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한테도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참여는 국민이 이어가고 있다.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도 참여한다고 알고 있고 드루킹처럼 기계로 하는 매크로 조작이 아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실검 체인지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 이외에 순위에 남아있는 이유는 국민이 동참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그 정도로 극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 그 여의도 광장에서 이 실검 체인지를 주로하는 부동산 악법에 대한 조세 저항 운동, 투쟁 운동이 시작하니까 거리 한번 가보세요. 여의도 사람들은 다 가시라고. 여의도도 한 10만 정도 살 거 아니에요. 5만인가? 여의도 빨리 재건축해야죠. 여의도 사람들 가서 함성좀 한번 질러주시고 비가 오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자발적인 시민 조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죠? 오늘 또 어디서 하죠? 저 다동의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인국공 사태에 그거는 뭐 별로 안 보일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노조가 주도하니까. 그 인천공항 노조가 주도하면서 뭐 성대들도 좀 오고 성균관대 애들도 오고 학생들도 좀 온다 그래요. 또 취준생들도 좀 오고 온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여길 갈지 정리해 가셔가지고 젊은 애들은 내가 굵직에 그 노조 인국공 노조 거기도 좋지만은 여의도를 가셔야 돼. 엄마 아빠들이 하는 여의도 가셔가지고 이 40대 이 사람이 주부가 40대에서 50대 초 정도 될 거예요. 강 씨라는 주부가. 나이 드는 사람은 이런 거 못해요. 40대일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거 가서 이모, 고모 또는 엄마 어린애들 20살짜리는 가 하는 문재인이 얼마나 지금 당신들의 미래를 놓치고 있는지 미래를 지금 깔아먹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광장을 비워야 돼요. 전 태극기 세력을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태극기 나가서 맨날 그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시는 분을 존경을 해요. 근데 거기 앞에 있는 연단에 선 친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봐요. 연단에 서 있는 것들은 돈 벌고 사기꾼. 그 가면서 막 카메라 찍는 사칭 돈 벌려 우파였던 분들도 사기꾼이라 봐요. 가시는 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존경을 해요. 광장을 비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광화문으로. 헌재에서 지금 광화문 집회 금지는 위반이다.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라고 내렸죠. 요번에 대부분인가 헌재에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일반 시민이 지성인들이 생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하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미래통합당이 안 변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치고 싶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오도록 광화문 광장을 비워줘야 됩니다. 제가 한 달부터 지금 계속 이런 방송하고 있어요. 광화문 광장을 일반 시민들한테 비워라.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